이강인 선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갈 것이 유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가 파리 생제르맹 이적으로 급선회하게 됐고 유력하다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나 혹은 프리미어리그, 즉 유럽의 빅리그 중에서도 상위 리그가 아닌 프랑스 리그를 택하게 됐는지에 대한 많은 의문과 궁금증들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스페인 매체인 렐레보가 상세한 뒷얘기, 협상 과정의 비하인드 스토리도 공개했고, 또 세계적인 축구 전문지죠, 포포투 한국판 편집장인 정지훈 기자가 또 취재해서 알게 된 독점 정보들이 또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준TV에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 이적설, 너무나 좀 큰 이슈잖아요. 네, 맞습니다. 유럽에서도 빅클럽 중에 하나인 또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노리는 PSG, 파리 생제르맹의 좀 이적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큰 화제가 됐고, 이미 많은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로마노라든가 공신력이 높은 기자들의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 가운데 이제 렐레보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기자죠, 마테오 모레토, 거의 이강인 선수 이적설을 가장 선도적으로 보도해왔던 기자가 있는 매체인데, 여기서 이제 모레토 기자의 이름으로 나가진 않았지만 모레토 기자가 관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아주 디테일한 이강인 선수 기사가 나왔어요. 이 기사 내용은 이강인 선수의 일대기, 발렌시아 시절의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본인이 하루 종일 축구만 보고 또 스포츠 디렉터에 가까울 정도로 축구를 연구하는 축구 광인, 이런 세밀한 지인들의 이야기를 소개를 했거든요. 여자친구 이야기도 나오고요. 예. 또 리얼리티 쇼, 그러니까 아무래도 슈토리 같은 이런 프로그램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상세하게, 어쨌든 이강인에 대한 모든 거를 좀 담았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저희가 이제 소개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바로 이적의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바로 일단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가 결정한 것이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2개의 프리미어리그 클럽이 있었고, 그들의 제안은 강했고 또 점점 강해졌지만,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 클럽 측과 함께, 아마도 이게 캠퍼스 단장이라는 얘기들이 맞습니다. 있어요. 네. 프로젝트의 설명을 들은 이후에는 이제 스포츠적인 비전, 그리고 이제 재정적인 비전, 모든 것들을 생각했을 때 파리 생제르맹이 가장 좋다라는 결정을 스스로 내렸다라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파리도 이제 선수 영입 정책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물론 아직 거래는 성사되지 않았지만 파리도 이강인을 원하고 이강인도 파리를 원하니까 이제 마지막 이제 마요르카만 동의를 하면 되는 상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프랑스 현지 팬들은 조금 우려하기도 하고 좀 부정적인 반응이 많잖아요. 파리는 왜 이강인 선수를 택했고 원하느냐. 네, PS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강인 선수를 왜 원하는지 이런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2년 안에 아주 잘할 수 있는 젊은 선수들이 필요하고 매우 배고픈 선수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유럽 현지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파리가 프로젝트 1, 2, 3를 진행하고 있는데, 바로 1은 이 PSG의 브랜드화, 예를 들면 질라탄이라든가 티아고 실바라든가 예전 베컴이라든가 카반이라든가 이런 선수들, 그러니까 스타 선수들, 조금은 이제 황혼기에 접어든 선수들을 영입을 해서 PSG 브랜드화를 만든 게 프로젝트 1이었다. 예. 프로젝트 2가 바로 빅이어인데요. 빅이어는 네이마르, 그다음에 음바페, 그다음에 정점을 찍었던 메시를 데려오면서 어쨌든 이 공격 라인을 만들어면서 또 라모스까지 데려옵니다. 예. 이렇게 되면서 무조건 우리가 한 2년, 3년 안에 빅이어를 들어보자라고 해서 프로젝트 2가 진행이 됐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실패를 했습니다. 예. 메시가 팀을 떠났고 네이마르도 지금 사실상 팀을 떠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음바페마저 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유럽 쪽, 그러니까 특히 프랑스 쪽에서는 프로젝트 2가 어떻게 보면 좀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프로젝트 3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PSG가 그동안의 정책들, 스타 선수들을 좀 비싼 돈을 가지고 좀 데려오는 게 아니라 젊고 유망한 선수를 데려오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맨체스터시티도 물론 돈을 많이 쓰면서 단기간에 많은 돈을 쓰긴 했지만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결국에는 빅이어를 이번 시즌 들어올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PSG도 그런 프로젝트 3를 진행하면서 장기적으로 유망하고 또 현재에서도 좀 충분히 지금 현재도 승리를 쓸 수 있는 선수들을 데려오자. 그 선수 중 하나가 바로 이강인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이제 프로젝트 1까지는 괜찮았고 2 진행될 때도 이런 선수들을 데려왔어? 싶었지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파리가 정말 화려한 도시잖아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파리 생제르맹의 모든 것을 쏟겠다,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파리에서 즐기면서 살고 많은 돈을 벌고, 즉 이제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이 많지, 우승을 하겠다, 물론 우승하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거기에 열의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맨유에 간다, 레알 마드리드에 간다, 바르셀로나에 간다고 했을 때는 내가 올라가면서 간 건데 이 선수들은 내가 사실 파리급이 아니지만 파리가 많은 돈을 주고 뭐 투자한다니까 온 느낌, 약간 뭐 중동 가는 느낌 이렇게 되니까 막상 이제 힘을 내야 될 대회에서 물론 뭐 준우승을 하기도 했지만 챔스에서 그게 좀 안 된 거에 대한 그 후회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더 이상 돈을 많이 쓰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제는 파리를 오고 싶어 하면서 더 잘 될 수 있는 어린 선수, 즉 이강인 선수가 그런 선수고 아센시오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기대만큼 못 크다가 뭐 제2의 아직 호날두라는 평가 있었지만 다만 그러다가 좀 아직도 젊거든요. 뭔가 할 수가 있고 또 우가르테가 지금 가장 떠오르는 우루과이 대표 미드필더인데 이강인과 동갑이다. 즉 이제 이강인 나이대에 차세대 스타를 데려와서 미래를 위해서 이제 팀을 만들겠다라는 방향성 때문에 이제 정책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다만 이제 음바페의 거치는 아직 오리무중이에요. 남을 수도 있다. 본인은 남겠다라고 했거든요. 일단 뭐 PSG 같은 경우는 계약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일단 재계약은 거절을 했고 이미 얘기 통보를 했습니다. 예. 재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 시즌에 만약에 남는다면 또 자유계약으로 또 풀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PSG는 좀 입장이 좀 난처해졌고 음바페는 단순합니다. 나는 PSG 선수고 이번 시즌 남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음바페 생각은 단순한 것 같아요. 남았을 때 만약에 우승이라든가 이런 좋은 성적이 나왔을 때는 또 뭐 재계약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FA로 떠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그렇죠. 거죠. 본인에게 유리한 거예요. 즉 음바페가 남는 건 당연해요. 계약 기간이 2024년까지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음바페가 이제 1년 남은 뒤에 FA로 떠난다고 해서 태업을 할 선수가 아니에요. 본인도 우승을 그렇죠. 원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뛸 거기 때문에 파리 입장에서 이제 걱정이 되는 거, 이 선수를 우리가 비싸게 샀는데 공짜로 내보내야 되니까. 그러면 그냥 돈도 한 푼 못 받고 그냥 예.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팔고 싶지만 억지로 내보낼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음바페가 남게 된다면,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음바페가 남았는데 챔스 우승을 했어. 그러면 다시 협상해갖고 연장 옵션 할 수도 있고 재계약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음바페가 남는 시나리오가 될 때는 분명히 파리도 챔스 우승을 위해 또 전력을 쏟을 것인데 맞습니다. 그럴 경우 중요한 건 음바페에게 패스를 찔러줄 선수가 이강인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뭐 상상만 해도 좋은 그림이긴 한데 예, 오늘도 이제 저희 페루전 봤지만 이강인 선수가 많은 걸 찔러줬지만 좀 그렇죠. 많이 실패를 했어요. 예. 근데 거기에 음바페가 있고 그런 모습 장면들이 나온다? 그러면 한국 팬들에게는 뭐 정말 상상만 해도 좋은 일인 거죠. 마요르카에서도 라리가 6득점 6도움을 했는데 리그왕은 분명히 라리가보다는 좀 조금 수준이 떨어지고 떨어지죠. 근데 사실 함께 뛰는 동료의 수준은 훨씬 더 높다. 맞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공격 포인트를 만들 수 있고 특히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서도 충분히 성과를 낼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음바페가 떠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렐레보가 얘기한 건 음바페가 떠난다면 오시멘을 영입할 수도 있다. 그 오시멘이 정확하게 지금 만약에 PSG가 이제 프로젝트 3를 진행한다고 하면 정말 딱 맞는 선수죠. 예. 지금도 잘하지만 앞으로 4, 5년 그 뒤까지도 어떻게 보면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선수고 많은 클럽들이 원하고 있잖아요. 뭐 바이에른 예. 미넨이라든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어쨌든 공격수가 필요한 팀들, 뭐 레알 마드리드까지 공격수가 필요한 모든 팀들이 이 선수에 달라붙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죠. 젊고 유망한 데다가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예. 나폴리 어떻게 보면 스쿠데토를 이끌었던 공격수고요. 뭐 우리 김민재랑 같이 뛰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워낙 유망하기도 하고 지금 잘하기 때문에 PSG 입장에서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게다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이강인 선수가 이미 유럽 리그 랭킹 2위에 해당하는 라리가에서 뛰고 있고 심지어 그 라리가의 3대장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원하는데 왜 유럽 5대 리그 중에 5위인 파리 생제르맹으로 가느냐. 즉 리그왕으로 가는 것은 좀 안 좋은 선택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강인 선수가 솔직히 현 시점에서 오퍼를 받는 팀들 중에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노릴 수 있는 팀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많이 나왔던 팀들만 좀 거론하자면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미 많이 거론이 됐잖아요. 또 협상을 실제로 했다고 하고요. 네. 제가 또 이제 취재한 내용들이 있는데 어쨌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또 아스톤 빌라, 뭐 토트넘 얘기도 나왔고 뭐 여러 팀들이 나왔지만 현실적으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할 수 있는 클럽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PSG는 챔피언스리그에서 뭔가 계속 좀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어쨌든 투자를 할 수 있는 구단이고 또 음바페가 남거나 또 오시멘이 오거나 이러면 분명히 또 전력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언제든 또 우승을 할 수 있는 클럽이고 또 이강인 선수가 또 렐레브에서 얘기했던 뭐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강인은 항상 최고의 팀에서 뛰는 걸 원한다. 그리고 박지성의 어쨌든 사례,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뭐 손흥민 선수라든가 김민재 선수 제가 만났을 때도 많이 물어보면 박지성 선수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맨체스터에 뛰면서 많은 우승 경험, 또 챔피언스리그 우승 경험, 물론 이제 챔피언스리그에서 결승전에도 제외된 아픔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를 좀 롤모델로 하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도 같이 어렸을 때 보고 자란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박지성을 롤모델로 어떻게 보면 좀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원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렐레보가 보도한 것도 이강인의 지인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
이강인은 챔피언스리그 우승 그리고 모든 대회 우승에 대한 열망이 있다. 즉 지금 이 정도 한국 선수로서 뭔가 이룬다는 걸 넘어서서 그냥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고 싶은 건데 이제 박지성 선수가 유일하게 한국 선수로는 챔스 우승을 경험했는데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근데 그게 단지 우승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역으로서 우승을 하고 싶다라는 꿈이 있고 그 꿈을 함께 이룰 수 있는 팀이 오퍼를 했을 때 당연히 거기에 끌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유럽 현지의 평가나 함께 발렌시아에서 뛰었던 루벤 소브리노나 많은 이들이 또 평가하는 게 이강인이 그런 클래스의 선수다. 다이아몬드 원석이다. 이런 생각까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리 생제르맹의 오퍼는 어떻게 보면 이강인 선수의 뭐 종착역은 아닐 수 있어요. 여기서 잘해서 뭐 다시 또 뭐 레알 마드리드나 뭐 다른 뭐 맨시티나 이런 팀으로도 갈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지금의 이적으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당장 다음 시즌에 노릴 수 있는 상황이다. 즉 이강인 선수가 파리를 간 것은 야망을 위한 선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심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맞습니다. 거피셜 수준이긴 하지만 99.9%라는 보도도 있었죠. 모래톱이잖아요. 예, 하지만 좀 과장됐어요. 네. 왜냐 이제 OK 발레아레스라고 이제 발레아레스가 마요르카가 속한 그 발레아레스 제도가 이제 연고지거든요. 네. 근데 이 지역의 전담 기자가 최근에 이적설에 대한 퇴부 상황을 많이 공개하고 있는데 아틀레티코와 마요르카가 왜 깨졌는지도 이 기자가 보도를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파리 생제르맹과 마요르카의 협상도 지금 이제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그 이유가 일단 여러 에이전트가 관여하고 있고 커미션도 여러 개가 얽혀 있고 복잡한데 무엇보다 마요르카는 현금 이적료보다는 선수를 껴서 거래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강인이 나가니까 선수 보강을 좀 좋은 선수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들이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좀 있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강인 선수의 그런 바이아웃이 좀 이렇게 뭐 변동이 있다라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지만 2,200만 유로, 2,000만 유로 이렇게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강인 선수가 이제 발렌시아를 떠나서 마요르카를 갈 때 FA로 갔습니다. 예. 어쩌면 이적료 없이 그리고 연봉이 상당히 낮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K리그 선수들, 뭐 탑클래스 선수들과 비교해서 어떻게 좀 떨어질 정도로 뭐 한 7억에서 8억 정도 이렇게 막 유럽 현지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정도 클래스의 선수가 그러는 사실 적은 연봉이죠. 엄청 적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조항을 넣은 것 같다. 근데 그 조항이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적을 했을 때 이적료의 30%를 선수 측이 가져간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마요르카 입장에서는 만약 2,200만 유로를 받았을 때 30% 정도를 이강인 측이 가져가는데 그런 것보다는 마요르카도 어쨌든 이강인 떠났을 때 좀 좋은 사례를 남기고 가는 선수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젊은 선수를 또 영입을 해서 또 키워서 또 판매하고 또 그 수익 가지고 또 운영을 하는 이런 걸 꿈꾸고 있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랑도 그때 협상을 했을 때도 리켈메 선수 이런 선수를 좀 원했는데 PSG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PSG는 딱 단순하죠. 우리 바이아웃 지르겠다. 그리고 데려오겠다라는 건데 이강인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메디컬 테스트 오케이 했고 또 개인 협상도 어느 정도 순조롭게 되고 있는데 마요르카는 지금 이 PSG의 공격수죠. 에키티케를 원하고 있고 상당히 유망한 또 선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PSG는 이거는 우리의 즉시 자산이고 또 PSG 기조가 좀 바뀌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어린 선수를 지키고 좀 가져가겠다라는 기조로 바뀌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 암초가 걸렸고 협상이 좀 더딘 이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요르카는 이강인 선수를 이제 이적을 시킬 때 들어오는 돈으로 이강인 선수 만한 선수를 살 수가 없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 돈이 완전 들어온다면 할 수 있는데 30%를 이강인 선수를 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받는 돈을 줄이고 선수를 껴서 받겠다라는 건데 이거를 이제 팀들이 좀 이제 난항을 겪고 있다. 뭐 아틀레티코도 이제 리켈메에 대한 난항이 조금 있었고 이제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는 에키티케는 안 된다. 드락슬러를 데려와라. 근데 드락슬러는 전성기가 꺾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마요르카가 원하는 젊은 선수는 아닌 거죠. 마요르카의 기조도 확실해요. 그러니까 이런 젊은 선수를 좀 데리고 와서 좀 키운 다음에 또 판매해서 사실 제가 이제 이번에 마요르카와 나폴리의 방한 관계자분들이랑 좀 이렇게 몇 번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방한할 때 마요르카 정말 적극적이에요. 왜? 딱 하나 이유예요. 그 정도 금액, 한국에 와서 방한하는 것 자체가 이 마요르카 재정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인 거거든요. 어쨌든 마요르카 입장에서는 그렇게 재정적인 상황이 이렇게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런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드락슬러를 준다고 해도 못 받아요. 왜냐 이 선수 연봉이 너무 세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파리에서 누굴 데려와도 젊은 선수를 데려와야 맞습니다. 되는데 젊은 선수는 안 준다니까. 그럼 나이 든 선수를 데려오면 뭐 유명할 수는 있어도 비싸고 다시 팔긴 어렵고 그래서 이게 난항을 겪고 있어서 과연 파리와 마요르카가 어떤 조건으로 협의를 할지 요게 좀 관건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가운데 또 하나 저희가 취재한 부분들 결국에 이제 쿠팡 플레이 시리즈 맞습니다.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강인 선수가 거의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였는데 실제로도 이제 쿠팡 플레이에서 맨시티가 2경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2경기를 하는 거는 그런 또 배경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신뢰할 만한 소식통을 좀 이렇게 어떻게 좀 저번 주에 취재를 하면서 좀 얘기를 좀 들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적 협상이 그때는 사실은 스페인 매체에서도 그런 보도가 나오지는 않았을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취재를 한 지난주 초에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거의 2주 가까이 됐는데, 그때만 해도 스페인에서 뭔가 아틀레티코 얘기는 계속 나왔지만 협상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 보도는 나오진 않았어요. 한 목요일, 수요일 요즘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화요일쯤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곧 결정이 될 거다. 그러니까 좀 믿을 만한 소식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하면서 그러면은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봤을 때는 아틀레티코였고, 그리고 또 그 소식통께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페인 라리가가 어쨌든 이강인에 대한 마케팅, 특히 마요르카는 이번에 섬에 있는 팀인데 한국 분들이 엄청 많이 가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유니폼이 동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강인 유니폼이라든가 또 이런 관광 차원에서 좀 상당히 좀 효과를 많이 받고, 라리가가 프리미어리그나 이런 다른 리그에 비해서는 조금은 재정적으로 좀 어려운 데들이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라리가 사무국 차원에서 뭔가 이강인은 우리 약간 라리가의 보물이다. 그러니까 좀 지켰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아틀레티코가 좀 협상이 좀 잘 될 수 있게 좀 푸시를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이 결과적으로도 보면 또 쿠팡 플레이 시리즈를 하는데 쿠팡 측에서도 이강인 있어야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마요르카 나폴리가 무산됐긴 했지만 어쨌든 그때도 나왔던 게 모든 주목이 다 글로 갈 수 있었어요. 마요르카에서 이강인이 워낙 잘했고 또 김민재가 나폴리에서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어떻게 쿠팡 플레이 입장에서는 좀 눈에 가시였는데 그러니까 그 뒤에 이강인이 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두 경기가 어떻게 보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잡힌 거 아니냐 이런 추측까지 나왔었는데, 특히 두 경기를 하게 되면 아틀레티코는 대전료를 더 챙기게 되니까 그 돈으로 그럼 이강인 영입에 난항이 있으면은 이정도에 보태 써라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쿠팡 측에서도 물론 쿠팡 측에서 영입해줘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얘기는 할 수 있거든요. 분명히 마요르카 직원한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우리 좀 이강인 혹시 좀 잘 될까, 어쨌든 말이 나오고 있으니까 영입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정도는 사실 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당시에는 이제 아틀레티코에 근접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나왔고, 또 하나는 그 당시 어떤 이야기냐면 그때는 이제 프리미어리그 쪽에 좀 더 관심이 많았고 여기서 돈을 좀 많이 쓸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강인은 아까도 이제 뭐 렐레브에서 그런 비슷한 보도를 냈지만 이런 조건이나 돈보다는 오로지 축구적인 프로젝트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틀레티코의 시메오네 감독이 이강인에게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분명히 했을 거고, 그런 걸 봤을 때 아틀레티코 좀 가깝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게 한 2, 3일 만도 아니에요. 거의 하루, 이틀 만에 급물살로 PSG를 삽니다. 근데 그런 걸 봤을 때는 아마 캠포스 단장이라든가 아까 프로젝트 같은, 그러니까 축구적인, 그러니까 스포츠적인 거를 좀 많이 설명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어쨌든 그런 조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PSG에 대한 비전, 그리고 젊은 선수에 대한 이런 어쨌든 성장을 또 많이 보고 있고, 출전에 대한 외신에 그런 보도는 있어요. 그러니까 1군에 대한 출전은 보장 어느 정도는 했을 거다.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맞물려서 PSG로 급물살을 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사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리켈메 선수를 안 보내려고 해서 이제 무산됐다 이런 보도들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또 그게 아니라면서요? 네, 리켈메를 안 보내겠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선택은 결국엔 이강인의 선택이었다. 그러니까 아틀레티코도 어쨌든 이강인이 좀 필요했고, 또 여러 가지 주변 상황에서 지금 아틀레티코 입장에서도 이강인만한 선수가 없었거든요. 뭐 스포츠적인 측면, 또 마케팅적인 측면에서도 모든 게 좋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상이 잘 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런 얘기, 모레토 기자 그런 얘기를 했죠. 더 큰 오퍼, 더 좋은 오퍼를 이강인이 받았다. 근데 사실 그때는 저희는 이제 프리미어리그 생각했으나 알고 보니까 PSG였고, 그러니까 PSG는 단순하죠. 우리는 그냥 돈 주고 살게. 뭐 바이아웃이 얼마든지 우리는 사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선수 우리는 미래 또는 현재로서 키우겠다, 잘 쓰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강인의 매력을 많이 느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PSG의 그런 훈련장 규모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거의 뭐 완벽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봤을 때도 이강인 선수가 좀 어쨌든 선택을 했을 때 약간 뜨뜻미지근한 좀 아틀레티코보다는, 그리고 마요르카 입장에서는 오히려 PSG보다 아틀레티코를 원했던 거는 그 선수에 대한 영입, 리켈메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맞물렸는데, 이강인 입장에서 사실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적료를 해갖고 본인이 30%를 더 받는 게 재정적으로 훨씬 낫죠. 사실 이강인 선수가 이제 또 이런 얘기가 또 관계자한테 나오는 중에 하나가, 마요르카를 또 원팔하고 막 이런 사실은 많이 시달렸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금전적인 부분, 어떤 축구적인 부분. 근데 이강인 선수가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강인은 정말 그런 거죠. 만약에 유럽 선수들이었다면 그런 상황이면 자기는 뭐 태업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강인은 정말 시즌을 마지막까지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했고 최선을 다했고 선택은 본인이 했다. 결국에는 PSG 좀 가까워졌는데, 또 마요르카가 어쨌든 PSG 선수를 원하면서 조금 암초는 있지만
또 많은 또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 또 PSG에 좀 가까워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이제 아틀레티코가 뭐 이강인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게 아니라 맞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파리를 택한 것이 아틀레티코가 이제 르케메 안 주겠다라고 무산된 게 아니다. 이렇게 좀 저희가 취재된 내용을 좀 전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또 이강인 선수 직접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또 기회가 있었죠. 페루전 끝나고 사실은 이제 대한축구협회에서는 페루전 얘기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강인이 지금 너무 주목받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쵸. 근데 또 이게 취재진 입장에서는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안 물어볼 수가 있나요? 어쨌든 물론 이제 뭐 예의 없이 이런 건 아니지만 정중하게 좀 물어봤고 일단은 PSG에 대한 당연히 물어봤죠. 근데 아는 것이 없고 아직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강인 선수 역시 정중하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제 그러면 이적에 대한 또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뭐 잔류를 할지 아닐지 여기서는 아직은 말씀드릴 수 없고 좀 정해진 게 없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본인은 아직은 마요르카 선수고 또 대표팀이 왔기 때문에 대표팀에 집중하겠다. 정해진 답변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정해진 답변을 하면서 PSG 이적에 대해서는 좀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뭐 많은 보도들이 나오는 걸 봤을 때는 충분히 좀 많이 근접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물론 오피셜이 나올 때까지 모든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주TV는 계속해서 이 포포트 정지훈 편집장과 함께 또 직접 취재한 독점 정보를 통해서 한국인 선수의 유럽 이적 상황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